예, 오준태 네. 이사님과 신나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장이 열렸습니다. 시작됐네요. 예. 우리 염승환 이사님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아, 장이 열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 밀렸고요. 네. 0.35% 하락해서 지금 2,350선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거의 뭐 보합인데 그래도 살짝 밀렸습니다. 0.57포인트 밀려서 예. 퍼센테이지로는 0.0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71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락 종목이 좀 많긴 합니다. 지금 상승이 343개, 예. 하락이 948개로 일단 많은 기업들이 좀 하락세로 오전에 출발을 했고요. 현재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17%, LG에너지솔루션이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오늘 플러스권에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0.26% 정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하락을 했지만 오늘 좀 올라가는 기업은 일단 수소 관련주인 두산 피어셀이 1.8% 반등하고 있고 오늘 조선주인 대우조선해양도 1.5%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1.5% 정도 좀 상승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고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나 셀트리온 같은 이제 그 바이오 진단 키트 이쪽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냥 대부분 좀 파란색인데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이제 자동차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HL 만도가 2.5%, 현대차가 2.4% 좀 하락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포드가 급락을 했더라고요. 안 팔린다는 거죠. 금요일 날 좀 급락을 해서 오늘 좀 국내 이 자동차 업종에도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원전주죠. 여기도 한 1.8% 하락을 했고 그리고 태양광 업체 하나솔루션이 마이너스 1.7%, 정유주도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유가 좀 빠져서 마이너스 S-오일이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하는데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한 이제 0.5% 정도씩 좀 밀리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이 지수에 조금 코스피 쪽에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는 사실 일부 수소주하고 조선주,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이쪽만 좀 강한 것 같고요. 대부분은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오늘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이제 양호한데 역시 그 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 오늘 그쪽 뭐 차바이오텍이 한 2% 정도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2.7%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처럼 또 카카오 게임즈도 2.5% 오르고 있고 제넥신도 2% 그래서 주요 바이오 게임주들이 일단 좀 강세를 보여서 코스닥은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좀 좋았던 통신 장비 회사죠 에이스테크가 오늘은 2.8% 하락을 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인 TSE가 마이너스 한 2%. 지난주에 그 백신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그 ST팜이 오늘은 네. 마이너스 1.8%로 조금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대부분 이제 반도체 이제 소부장 쪽 관련된 기업들하고 통신 장비 회사들이 일단 오늘 오전에는 좀 밀리는 폭이 좀 비교적 크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13포인트 지금 하락을 해서 0.57% 밀려 있고요. 코스닥은 0.14% 그래서 1포인트 정도 밀려서 좀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좀 바이오가 많다 보니까 좀 덜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근데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특별히 이렇게 흐름을 보인다라기보다 이전에 좀 올랐던 애들은 좀 빠지고, 빠지고. 내리는 애들은 좀 올라가고 뭐 이런 느낌이네요. 사실 네. 수소 관련주가 오른다는 거는 뭐 특별히 의미 있게 오르는 건 네, 아니에요. 뭐 뉴스가 특별히 나온 건 없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스케어가 강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요즘에 뭐 주도주도 없고 한데 이제 중국에서 지금 뭐 감기약도 없고 지금 뭐 그렇죠. 중국 리오프닝 하는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다시 우리나라 2, 3월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마치 2, 3월 그때처럼 좀 이런 관련주들이 일단은 중국 이슈로 좀 크게 오르는 흐름이 일단 오늘 오전장에도 펼쳐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코로나가 좀 심하면은 우리나라 의약품이라도 좀 가서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있을까 좀 싶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보진 않았는데 그 중국 회사들에도 이제 바이오팜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에서 워낙 싸게들 물량들을 좀 내놓는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 어디가 있는지 정확히 잘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그 약 수출이라는 게 일반 제조 제품 수출하고 좀 다를 걸.
그렇죠. 그죠? 그 다르겠죠. 다- 예. 허락 받고 가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진출해 있는 어떤 뭐 제약사가 있다든지 네, 그런 회사들은 한미 약품이 거기 있죠. 네. 네, 북경함미가 네, 북경함미 뭐 있습니다. 있을 텐데 북경함미가 또 뭐 감기약을 만드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리고 그것도 워낙 제가 아까 뉴스 봤을 때는 중국 회사들도 굉장히 저가로 내놓더라고요. 네. 지금 막 물량이 부족하니까 뭐 저가로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서 혜택을 보긴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건 이제 한마디로 시장에 이제 주인이 없다 보니까 테마죠, 테마. 그냥 네? 이제 요게 그래도 가장 좀 이제 근접한 스토리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오늘 일단 수급성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이 모두 다 동반해서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294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한 198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매도는 하는 쪽은 아마 자동차가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운수 장비 쪽이 한 100억 정도 그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오늘 좀 팔고는 있지만 전기전자 업종은 좀 유일하게 사고 있습니다. 한 95억 정도 좀 매수는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인 수급은 일단 외국인 기관이 좀 쌍끌이로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그 오랜만에 그 재택근무 테마가 좀 강하네요. 아 그래요? 그 한참 우리 코로나 때 그 정말 강했던 그 예전에 그 알소포트라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그 정말 유명했죠. 그 초창기에. 예. 근데 오늘 뭐 20%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20%?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코로나 테마로 좀 엮이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웹툰 관련주가 지난주에도 강했는데 뭐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한 편이고 또 영화 영상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일단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오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즈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이쪽이 사실 이제 중국 한일령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서 오늘 좀 중국 이슈에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 회사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2년 전에 마치 우리나라 코로나 장세 보는 것처럼 좀 오늘 좀 오전에는 이쪽 테마주들이 굉장히 뜨겁게 좀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은행주가 오늘도 조금 오르는데 이제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여전히 뭐 제주은행이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제주은행. 예, 오늘도 한 4%. 이 얘기할까요 말까요? 아니 뭐 좀 걱정스러운 거지 사실. 전체 은행주하고 괴를 완전 같이 해서 괴리가 움직여야 좀 되는데. 있어요. 지금 혼자만 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제 네. 예전에 좀 말씀 때문에 좀 취재를 좀 했었는데 음.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도 섹터로는 좀 강세 좀 보이고 있고 도시가스 업체들도 좀 강하고요. 이제 방어주죠, 통신주도 모처럼 좀 강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섹터가 다 밀리고 있고 오늘은 일단 자동차가 가장 안 좋고요. 기아, 현대차, HL만도가 각각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또 2차 전지도 이제 동반해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테슬라 주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오늘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삼사 모두 다 약세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또 원전주도 지난주에 이제 튀르키예 뭐 수주 기대감이 한번 좀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다시 좀 밀리고 있고 뭐 정유주, 또 IT 업체, 반도체, 소부장 할 것 없이 한국을 이제 대표하는 주요 제조업체들은 오늘 대부분 좀 마이너스권에서 좀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코로나의 이 뭐 치료제라든가 뭐 재택근무나 뭐 일부 게임주나 뭐 드라마나 이런 이제 아니, 근데 그쪽이 이런 것 강한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그 미국의 뭐 사실 아까 사실 박병창 이사께서 보여줬잖아요. 주간 고점 대비해서 종가를 보니까 막 뭐 엄청 대형주들이 10%씩 네. 이렇게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일단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다가 중국의 그 봉쇄 정책에 대한 변화가 경제를 부흥시키는 거라서 좋다라고 인식되어지는 면도 있으나 이게 굉장히 투자 심리를 또 위축시키는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맞아요. 시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야 저게 저렇게 큰 덩어리가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저 멀리 있으니까 네. 그죠? 네. 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데 물론 우리 교포들도 많이 살고 계시긴 합니다만 근데 중국은 바로 지근거리거든. 예. 저게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이게 우리가 체감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가 얘기한 그 모순이라는 말이
아마 계속 저는 뇌리에 지금 그게 이제 연말 연초 또 춘절이 겹치면서 내년 1월 2월에 아마 뉴스 3시간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뉴스가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아니겠냐. 그렇죠. 근데 중국의 코로나 상황의 이면에는 경제에 대한 부양책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 오감을 장악하는 뉴스는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네요. 그 뉴스 플로우에 대해서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올 거다라는 건 사실 뭐 기정사실이죠. 근데 그게 뭐 그때 이후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앞서서 되게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전을 또 의외로 국내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네요. 네, 한전이 아마 이번 주에 전기요금 그 내년 그 1분기 그거 네. 아마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번 주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내년에 전기요금 크게 올릴 것 같다. 뭐한 50원 이상 올려야 된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 내용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약세장이 제일 좋았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가스공사도 그렇고. 아 그리고 기관 순매수에 코덱스 200하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네요. 참. 자 리포트 좀 볼까요? 네네. 오늘 일단 그 첫 번째 리포트로는 그 신영증권의 박소연 이제 연구원님이 쓰신 이제 한국판 IRA와 공급망 3법 요 자료가 좀 나왔는데 최근 한국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은 이제 자국 내 생산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요걸 이제 유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런 좀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개정안이 좀 4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를 좀 통과를 했는데 결국 아직 뭐 투자 세액 공제율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대립 중이라서 완전히 결론 난 건 아닌데 일단 산자부 장관도 대기업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 1%는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이 있어요. 적어도 금리 인상분은 상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개정안대로 되면은 지금 대기업 세액 공제율이 현행 6%거든요. 근데 네. 이게 20%로 올라가고요. 중견기업이 25,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 공제를 그 확대를 좀 해줍니다. 물론 이제 이 논란도 있습니다. 뭐 대기업 특혜 아니냐, 세수 너무 줄어든다 이런 우려는 있지만 법안의 취지 자체는 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내년도에 큰 트렌드를 봤을 때 이런 공급망 이슈가 올해도 있었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의 핵심도 역시 공급망 이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10월 산자부에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또 개최를 해서 아마 2019년도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대일 반도체 수출 규제 한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반도체 기업들 이제 국산화 해가지고 굉장히 또 소부장 사이클이 한번 왔었죠. 예. 근데 아마 이번에 제2의 소부장 사이클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3년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대결할 텐데 여기서 공급망 재구축 필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 같고 우리 한국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예.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도 자체적으로 아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화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반도체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만 했다면 이번에는 반도체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뭐 전기전자, 기초화학 뭐 전반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소부장 사이클이 뭐 반도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 영역으로 좀 확대될 수가 있다.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의 몸값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제 그런 관련 기업들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결국 내년도에 시장을 볼 때도 결국 투자가 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뭐 주식 투자 이게 아니고 예. 시설 투자, 아 그렇죠. 캐펙스라 그러죠. 설비 투자가 답이 아니냐. 거기서 좀 그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태양광 관련해서 오늘 그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정현승, 최영광 연구원이 자료를 썼는데 예. 캘리포니아 NEM 3.0 그 투표를 했대요. 이게 NEM이 뭐냐면은 가정에서 태양광으로 이제 발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가정에서 태양광 전력을 생산을 하잖아요, 실제. 예. 거기서 남는 전력을 전력회사에 되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의 좀 제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력회사의 대파라서 전력 비용을 이제 절감시켜주는 뭐 요금 이게 상계 제도라고 하는데 네, 네. 이번에 NEM 3.0으로 이게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NEM 3.0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그 일반 가게에서 어떤 이제 유틸리티죠 발전 기업한테 전력을 판매할 때 이게 원래 0.23달러에서 0.35달러를 그 받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되면 0.05에서 0.08달러로 78%나 이게 낮아진대요. 그러면 이제 이 내가 주택에서 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팔 때 78% 낮은 요금에 팔아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설치 수요가 급감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 이게 어떻게 보면 태양광 주택용 태양광이 그래서 이번에 그 도입을 결정을 했고 12월 15일 날 법안 발효 시점이 내년 4월 15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특히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해서 주택용 태양광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옛날에 캘리포니아에서 보조금 삭감했을 때 그렇죠. 가정용 태양광 설치량이 평균 70%나 감소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나라 또 태양광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태양광이 모두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들이 이제 에너지 판매를 줄이겠죠. 그럼 대신에 남는 거를 자기네가 더 사용하기 위해서 그 태양광 발전의 그 소형 에너지 저장 설비 있죠. ESS. 요거를 설치하는 방식의 수요가 늘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인버터 기업들은 좋을 수 있죠. 여기 ESS 설치를 같이 해주는. 그래서 미국에도 이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태양광 미국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지 모르겠지만 인버터 기업들은 오히려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쨌든 한번 이런 그 미국의 또 캘리포니아 쪽에서의 약간 정책 변화가 또 태양광 쪽에서 있으니까 관련 기업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태양광 발전을 덜 하자라고 캘리포니아가 이걸 한 건 아닐 아니고 거니까. 전력 그러니까 이 발전 사업들이 사주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자기네가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은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해서 예, 예. 비용이 많이 든대요. 발전 사업자들이 이제 발전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거 너무 비싸게 사니까 우리가 사긴 사는데 좀 싸게 좀 사게 해달라. 우리나라도 뭐 상한제하고 예, 약간 그런 느낌 우리나라도 같아요. 그러네요. 작년에 그게 폭등했거든 올해 예, 예, 예.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제 발전소 측에 좀 의견을 좀 수렴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서 지방 일부에서 뭐 그 태양광 설치한 그 뭐 예를 들면 야산 예, 태양 예, 예. 그분들이 아주 그냥 수익 좋으셨다 그러던데 상한가를 한다니까. 그렇죠. 예. 이런 일도 있었군요. 혹시 뭐 다른 리포트 또 있나요? 네, 뭐 마지막으로 그 디스플레이 쪽인데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이제 내년 세트 수요 회복 가능성 이제 적어줬는데 사실 올해 가장 안 좋은 섹터가 디스플레이 섹터예요. 뭐 LG 디스플레이 주가만 봐도 뭐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일단 그래도 내년에는 일단 디스플레이가 뭐 그래도 좀 최악은 탈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수요 둔화가 좀 계속 이어졌지만 내년에는 그게 완화될 것 같다. 그래서 특히 글로벌 PC 판매량이 이제 그 2020년, 21년도에 3.3억 대까지 보통 2.7억 대가 팔리는데 예. 많이 늘어났죠 2년 동안. 근데 이제 올해는 10% 이상 또 감소를 했고 그렇지만 다시 옛날 수준으로 내년에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 10에서 15% 좀 떨어졌던 이 감소폭이 내년에는 한 자릿수 중반으로 감소폭이 축소가 되니까 업황 측면에선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대만의 AUO의 그 LED 디스플레이 경쟁 기업이죠. 예. CEO가 최근 고객사들의 재고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은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재고 축적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디스플레이 업종도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고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그 OLED 소재주 위주로 좀 한번 보자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펜트업 수요라 그래가지고 이제 PC 노트북 코로나 때 엄청 샀잖아요. 근데 그 생각해 보면 지금 또 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김프로님 언제쯤 다시 핸드폰이나 노트북 좀 사게 될까요? 아니 저는 사실 뭐 그 주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서 네.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노트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와서 노트북 좀 바꾸시라고. 아 이렇게 느린 거를 어떻게 쓰시냐 근데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뭐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냥 뭐 HTS 띄워놓고 뭐 화상 회의 정도 하고 뭐 액세스 스프레드시트에 뭐 자료나 만들고 뭐 이런 정도인데
별로 그래서 사실 우리 창업했을 때 5년 전에 샀던 노트북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사이클이 저 좀 같은 늦게 올 사람만 수도 있다. 있으면은 디스플레이고 반도체고 뭐 다 팔아야지. 사실. 별로 시장에 중요한 지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10인데 10. 차라리 아이폰 염기사님한테 이거- 여쭤볼 걸 그랬네. 아이폰 10 한 4년 5년 됐죠. 쓰는데 네, 전혀 나왔죠. 지장 없어요. 저는 이제 김프로님 완전 다른 게 저는 이제 제가 주기가 있는 건 아니고 예. PC나 이런 거 쓰다 보면 느려지잖아요. 점점.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죠 이게 부품이라는. 근데 그러면 저는 제가 그걸 못 견디거든요. 좀 이게 속도가 느리면 답답해가지고 이제 일 처리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사양으로 사용해도 충분한데 예. 이게 이제 느려지면 제가 이걸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제 스타일이. 그래서 저는 이제 바꾸는데 저 같은 경우 그래서 한 노트북은 한 3년 정도 한 번씩 이렇게 좀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염기사님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내년도 좀 빡빡하네요. 내년도 내후년 빠져가는데 정도. 근데 20년이니까 네. 아마 24년에는 그래도 수요가 다시 좀 증가하지 않을까. 교체 수요 봤을 때는. 아 근데 그게 뭐 느려져서 사고 이런 노트북은 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이 혁신이 이렇게 정체되기 시작하는 때와 우리 소비의 주기는 예. 네? 반비례하잖아요. 뭐 아이폰이 새로 나와가지고 막 새로 나올 때마다 뭐가 새로 장착되고 막 그러면 예. 나도 거기에 따라가는데 네. 뭐 13이나 14나 15나 뭐 예? 카메라 뭐 좀 선명도 좀 높아지고 뭐 애플은 혁신이 없다. 아니 애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IT의 그죠. 혁신이 예,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정체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내가 뭐 그렇게까지 맞아요. 반응을 해야 네.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모바일 이 핸드폰 수요가 주는 것도 사실 이게 뭐 나를 표상하는 의미에서 아이폰이지. 물론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 입장에서 또 아이폰을 막 100%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저 아저씨 뭐 아이폰 쓸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2007년도에 아이폰 새로 나왔을 때 그 충격이 지금 있겠어요? 네. 여기 애플 마크가 안 나오면은 잘 못 활용하고 계신 거죠. 아 그래도 우리 많이 후원해 주신 여기 그 회사 이거 좀 쓴다고 이거 해주는 거야. 애플 마크의 가장 큰 활용도는 애플 마크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교체는 하는데 이게 성장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밸류체인 보시면 PR이 다 낮아요. 그러니까 높은 펄을 이제 부여를 못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장이 한참 안 나오니까. 그 ICT가 좋을 때는 이거 다음을 얘기했었거든요. 뭐 자율주행이 됐던 아니면 네, 서버가 맞습니다. 됐던 네. 뭐 클라우드가 됐던 아니면 AR, VR이 됐던 요 얘기 나올 때가 ICT 진짜 좋았거든요. 사실 폴더블 같은 경우도 그 차세대 혁신이라고 봤는데 솔직히 접으나 안 접으나 이 본질이 뭐 달라집니까? 솔직히 부품이 달라지죠. 아니 그리고 가격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를 위한 혁신이냐,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냐, 아니면 제조업체를 위한 혁신이냐. 근데 왜 이렇게 3001 검색해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아니 누가 아까 댓글에 삼천리 야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삼천리가? 야 이게 뭐 도시가스주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나? 도시가스로 알고 있는데 근데 차트가 와 누가 그린 듯이 이게 올라가네요. 뭐예요 이거? 나는 원래 개별적으로 안 보니까 근데 삼천리가 이게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거든 원래. 그냥 꾸준한 회사인데 이게 도시가스 회사들이 천연가스 가격 올라간다고 돈을 더 버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이제 적정 마진을 보장을 해주는 제도라. 그렇잖아요. 가스공사에서 사가지고 예. 저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 할 때 그 마진만 먹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근데 몇배 오른 거야 이거. 다른 가스 회사 차트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차트가 완전히 다른데요, 모양이? 삼천리만 오른 거야 이거? 음. 와 이게 뭐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사실 11월 25일에도 한 증권사 연구원이 보고서를 쓰긴 썼거든요. 뭐라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오른 거 아니냐. 근데 예, 서울가스도 이런 약간 차트가 모양이 좀 기대감 비슷해요. 때문에. 예. 삼천리하고 서울가스하고 둘이 오른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SK가스는 모양이 안 그렇고 네. 예스코홀딩스는 또 모양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특이하네. 그래서 주가는 뭐 기대감 반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적었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유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한 3배 이상 올랐네요, 그죠? 제가 보기에 수급인 것 같아요. 보통 섹터가 이렇게 같이 안 움직이는 거 보면 수급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이번 주 주요 일정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일정 한번 이제 그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미국의 전미주택협회에서 주택시장 지표가 발표되고 이제 내일은 중국에서 이제 기준금리죠. 대출 우대 금리가 결정되고 이제 BOJ 통화정책회의가 하나 있고요. 예. 21일이 역시 뭐 제일 중요하겠죠.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월 22일로 아마 새벽에 발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일은 이제 미국에서 1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게 또 연준에서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슈들을 이번 주에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 나오면 제가 또 뉴스3에서 또 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